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 후보의 3선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완성돼 경선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은 조용식, 최정호 예비 후보와 함께 3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군산시의 이 통장 선정과 관련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 통장이 뽑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주민총회로 선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자치단체 비리점검 결과 발표에서 익산시가 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건설사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물어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시의 봐주기식 업무 처리와 시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3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은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와 함께 3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국민의힘도 후보자 공천 작업에 들어가는 등 익산시장 본선 대진표는 4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5대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5대 비전은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국제철도 도시 구축과 미래의 희망, 청년 다이로움 도시 조성, 도시 농업, 농촌 행복수도 익산건설, 시민이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 건설, 미래 인재 육성도시 구축 등입니다. 특히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려진 밑그림을 색칠해 완성할 차례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온 익산 행복 5대 비전을 민선 8기의 완성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의식한 듯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익산 발전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멈춤없는 익산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가장 필요합니다. 리더의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무너지면 우리 익산은 언제든지 과거로 뒷걸음칠 수 있습니다. 정 예비후보가 출마하면서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은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와 함께 3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홍보 유세에 나서는 등 표밭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50% 방식으로 이달 말쯤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권리당원 확보와 신인 가산점, 페널티 적용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후보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공모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박종환 익산갑 상임고문이 익산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 등 진보 계열에서는 익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경철, 이명택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 없이 본선 완주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익산시장 선거 본선 대진표는 민주당 공천자와 국민의힘, 무소속 2명 등 4파전 경쟁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박재만 문택규 예비후보 총괄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이 참신과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 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예비후보의 약점을 이용한 비방선거에 관심이 없다며 군산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군산시장 경선에서 A씨가 박재만 후보에게 당비 대납금을 약속받았다는 허위 기자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였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비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유권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변화가 시작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각종 흑색 선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 선대보는 최근 군산 미래를 놓고 정책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 선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한 곳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청구하고 경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한 건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안호영 도지사 출마 예정자가 노동 정책 관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안 출마 예정자는 오늘 페이퍼 코리아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당선된다면 도청에 노동 정책관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도지사 출마 예정자가 도내 주요 SOC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출마 예정자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 소속의 SOC 대전환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 동대전 준고속철 신설과 군산 서울역 철도 운행 추진, 장항선을 활용한 강남권 진입 노선 신설, 국가 식품클러스터 새만금을 잇는 산업선 신설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광역 철도망을 통해 반나절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내 전역을 광역교통망으로 묶어야 전북의 외소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원에서 전주, 익산을 거쳐 군산에 이르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전라선과 장항선에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에서 무안공항 노선과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대전에 도착하는 노선 등으로 반나절 생활권을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 이 통장 선정과 관련해 탈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면장, 읍장이 뽑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민총회로 선정하는 등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옥급의 한 마을. 지난 3월 31일로 이장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운 이장이 선출됐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이 마을에서는 2명의 주민이 참여해 1명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후보가 군산시의 이장 선출이 잘못됐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이제 글자 상대 후보들 얘기 소리만 듣고 상대방 후보 측은 불합 여론이나 하나 성취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읍장과 계장인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입맛에 맞는 후보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장으로 선출된 상대편 후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면접 당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면접을 봤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접 볼 때 이의를 제기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 그 면접을 봤어요. 그런 제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하셔야지. 이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공개 모집하는 이 통장 선정 때마다 치러지는 홍역입니다. 최종 임명권자가 읍장이나 면장, 동장이다 보니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집성촌으로 이뤄진 마을은 소수 일부가 이장을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마을마다 편가르기가 심해 이런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민총회를 거쳐 후보를 선출한 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산의 전체 이통장은 830명. 이 가운데 600여 명의 새로운 이통장이 뽑혔지만 일부에서는 잡음이 일면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왕궁면에서 김제 금구면까지 이어지는 호남 고속도로 구간이 확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4차선으로 운행되는 이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진행합니다. 확장 사업은 2,78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산 어청도와 계야도에 LPG 시설이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어청도와 계야도가 2022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지와 가장 먼 어청도는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시설 설치를 시작해 내년에 완료하고 계야도는 2024년에 모든 시설을 완비하게 됩니다.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은 낙후된 섬 지역의 연료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신청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저가격 신청이 가능한 농산물은 양파와 마늘, 건고추, 생강, 가을무, 가을 배추, 노지 감자, 대파 등입니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추락이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상해 줍니다. 신청은 오는 5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역 내 농업인과 법인이며 경장 농지 0.1헥타르 이상,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시는 신청 마감 후 9월 30일 대상자를 확정해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익산시는 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를 몰아줬다가 적발됐는데요. 공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의 도덕성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계약 비리 점검 결과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환경정비사업 17건을 범용건설에 몰아줬습니다. 이 업체는 풀깎기 공사, 농로 포장 공사 등 총 3억 6천여만 원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범용건설은 소병직 익산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으며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상에도 소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이나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차후에 배제 사유가 발견되면 제재 처분을 받는다는 각서만 받은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 해당 업체가 시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업인 줄 몰랐다며 계약 과정에서 확인이 미흡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감사원은 후속 조치로 익산시의 범용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당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청문을 실시하고 계약심의 의결을 거쳐서 부정당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밝혀진 특정 업체 수의 계약 몰아주기, 공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으로 지자체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7,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2만 7,175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0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18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7,453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5,088명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 4,0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819명, 익산 886명, 군산 78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3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4%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5,531명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일주일 동안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어제 목감기 증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 지사는 도정 공백이 없도록 간부 회의를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는 등 현안 업무를 재택근무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간담회 등을 추후 일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가 6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6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이 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산 황등학원 전임 이사들이 도교육청이 파견한 관선 이사진들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황등학원 전임 이사 6명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과 임시 이사진이 학원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역행해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도교육청은 학교 법인 결혼 이사 미보충 등을 이유로 9명의 임시 이사를 파견한 상태입니다. 또 도교육청은 황등중과 성일고에서 공모제를 통해 뽑은 교장 2명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을 반려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발령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하고 도내 가금 농가에서 지난 2월 7일 이후 추가적인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도내에서는 모두 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56%, 살처분은 92%가 줄어든 겁니다. 도내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내버스 972대 가운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20% 수준인 19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목표치인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을 제외하고는 도내 10개 시군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변호사들이 안호영 도지사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내 변호사들은 4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안호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후보는 공복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 지지 선언에는 도내 변호사 10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후계농 45명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청년 후계농 41명, 전북형 청년 후계농 4명을 선발해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청년 후계농은 독립병영 기간에 따라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선발된 전북형 청년 후계농은 월 80만 원씩 2년 동안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총 188명을 선발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익산 지역 농촌 체험 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숙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관광객에게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인당 숙박비는 1박에 만원, 체험비는 한 차례에 만원 이내입니다. 여행 상품 정보는 익산 농촌종합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계좌별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 1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이며 희망저축계좌 2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입니다. 지원 조건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사례관리와 자립역량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모집 기한은 희망저축계좌 1은 오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 2는 오는 19일까지입니다. 군산시가 2022년 명장을 뽑습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장 신청은 읍면동장, 각 업종별 협회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시 일자리 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문화원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4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공연을 펼칩니다. 준비 과정과 공연을 담은 영상은 익산문화원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익산 망성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찾아 밑반찬을 전달하는 우렁각시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